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좀 봐볼게요. 이제 어떤 A라는 집합을 1, 2, 3,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이제 1, 3,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합집합이라는 연산은 뭐냐면 A 합집합 B는, 자, 얘네들의 원소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또는이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자주 나올 건데, 자, 또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A 또는 B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또는이라는 말은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에도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A에 있든 B에 있든 뭐 A랑 B에 같이 있든 상관없이 그냥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원소를 구해보면 뭐겠어요, 여기서는? 1 있고, 1이 이제 똑같이 들어가 있어도 이건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있고, 그 다음에 2랑 3도 되고요, 4도 들어가 있고, 6도 들어가 있고, 5나 7 같은 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A 또는 B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들을 한 번씩 다 쓰라는 얘기라서 중복되면 한 번만 쓰는 거고요. 집합에서는 항상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U자로 썼잖아요. 교집합은 이제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알겠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원소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A의 원소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교점이라고 그러고, 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야? 만난다. 겹친다 이 말이야. 만난다, 겹친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집합은 어떤 거야? 둘 다에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둘이 겹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겹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단어를 뭘 써야 되냐면, X가 A에도 포함되고, 그리고 아니면 A의 원소이고, 뭐의 원소도 된다. B의 원소도 되는 애들을 골라주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B의 원소는 여기 둘 다에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1 되죠. 그리고 3도 되고, 그래서 1하고 3 이렇게 두 개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부분집합 같은 그런 이제 연산을 할 때도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포함관계 표현하면 조금 더 쉽다 그랬었잖아요. 합집합이나 교집합 같은 경우도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 연산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집합 A가 이런 식으로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A 합집합 B는 이제 뭘 나타내냐? A 또는 B라 했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다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색칠해주면 여기가 A 합집합 B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교집합은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여기가 이제 교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원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A 교집합 B가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이잖아요. 교집합 없으니까. 이런 거를 A와 B는 이제 서로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자연수에서는 서로 두 자연수가 서로소다. 그럼 뭐였어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수 보고 서로소라 했잖아요. 집합에서는 서로소라고 하려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원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옆에
뭐 이제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당연히 A랑 A가 같은 거 서로 합집합하면 그냥 그 자신 그대로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뭐 교집합을 해도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B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A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A랑 B의 합집합을 구해보면 뭘까요? 이거 전부 다 되겠죠. 들어와. 잠깐만. 자리가, 잠깐만 있어볼래? 응. 벌써 그럼 A 합집합 B면은 여기 전부 다 색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B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A 교집합 B면은 이제 겹치는 부분 찾는 거니까 여기 안쪽이 될 거 아니에요. 둘 다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네, A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제 이런 성질도 뭐 이제 뭐 공집합과 뭐 전체집합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더 복잡한 과정은 문제로 나왔을 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덧셈 뺄셈에도 그러니까 덧셈이나 곱셈 같은 경우에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게 성립했잖아요. 그리고 분배법칙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거기 나오는 연산법칙이 이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인데 뭐 간단합니다. A랑 B를 합집합했을 때 이거는 그냥 B랑 A를 합집합한 거랑 똑같겠죠. 뭐 변하지 않겠잖아. 그쵸? 교집합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둘이 그 순서가 바뀌더라도 찾는 건 똑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해됐어? 자,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A랑 비교집합 C, 그러니까 B가 아니라 비교집합 C 이렇게 할 때 A, B, C 세 집합에 대해서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교집합이에요. 서로 다르죠. 다르게 나와 있을 때 요 A 합집합을 B에다가도 분배해주고 C에다가도 똑같이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뭐냐면 A 합집합하고 B겠죠. A 합집합 B 이렇게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하고 C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가운데는 여기 있던 교집합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또 교집합이면 A 교집합하고 B 합집합 C면 이것도 A 교집합을 B에다가 C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에다가 그 다음에 A 교집합 C 해주고 둘이 합집합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도 갈 줄 알아야 되겠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통으로 들어간 게 있으면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넘어가서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자연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뭐 어떤 10 이하의 정수의 집합에 대해서 뭐 어떤 뭐 100 이하의 짝수들의 집합에 대해서 처음에 주어진 그런 집합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합들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에서 그런 조건들을 주어지면 그런 경우는 그냥 그 집합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 이하의 짝수다. 그럼 2, 4, 6, 8, 10 이거 5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뭐 처음부터 정확하게 막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을 이제 보통 U라고 이제 표시를 해요. 거기 이제 이탈릭체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채로 써져 있잖아요. 전체 집합을 그렇게 이제 U라고 표현을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전체 집합은 이렇게 네모 박스로 많이 표현을 해. 알겠어요? 네모 박스로 표현을 하고 요 안에 있는 그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건 이제 전체 집합이라 하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수 자리에다가 조그맣게 C를 써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체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요거 그 다음에 어디의 원소는 아니다. A의 원소는 아닌 애들의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이 그림상 여집합의 원소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원이 알겠어? 그러니까 뭐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A가 예를 들어서 1, 2, 3, 6, 9예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뭐겠어? 1, 2, 3 안 되고 4랑 5랑 그 다음에 7이랑 8이랑 10 이렇게 나오겠죠.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집합이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먼저 이것도 차집합을 할 때는 이렇게 빼기 기호를 쓰면 되는데 이거 A 빼기 B라고 읽으면 안 돼. 집합에서는 빼기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차집합이라는 것은 뭐 원소끼리 빼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 A 차집합 B는 일단은 X의 원소, 이 앞에 거의 원소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앞에 거의 원소여야 되고 그리고 B의 원소는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의 원소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있는 건 B에 포함되잖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 부분이 차집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전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인데 집합 B가 2, 4, 6, 8이야. 이렇게 있으면 A 차집합 B는 뭐냐? 1하고 3. 그러겠죠? 2하고 4는 B에 포함된 애들이니까 그거 제외시키고 나머지 뭐 6하고 8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1하고 3만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A 안에 있는 것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해됐어요? 네. 이게 차집합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성질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우선 우리가 만약에 A의 여집합에 전체 이거를 여집합을 구하면 뭐겠어? A가 아닌 게 아닌 거잖아. 그럼 A가 아닌 거면 바깥쪽이었는데 이 바깥쪽이 아니면 다시 A 아니야? 그쵸? 알겠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봐봐.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 풀어서 써보면 B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어디의 원소란 얘기일까? 그러니까 B의 원소가 아니라는 말은 B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의 원소가 아닌 거니까 B가 아닌 거면 그냥 여집합이잖아요. 그래서 B의 여집합의 원소라서 자, A의 원소이고 B의 여집합의 원소래. 그리고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합집합이랑 교집합에서 그리고면 뭐라 그랬어요? 이고면 교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도 포함되고 B의 여집합에도 포함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어디에 포함된 애들이다? A와 이제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포함되는 애들이다. 알겠어요? 그럼 이 집합을 뭐라고 쓰면 되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집합이 이렇게 차집합이면 차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바꿔놓고 그 차집합 B에 있는 집합 B는 이거 여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나와 있으면 반대로 차집합으로 고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강조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거 딱 이거 두 개 강조돼 있잖아요. 책에서도 이렇게 하시고